안녕하세요. 감동사연 채널 왈칵입니다. 꾸준히 한국과 각별한 인연이 있는 외국인 분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사연자분 모셔볼게요. 사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멕시코 출신 부모님을 둔 K-팝 매니아이자 한국을 너무나 사랑하는 소피아라고 해요. 5년 전 가족여행으로 간 한국에서 경험한 미국인 입장에서 충격적이었던 사건에 대해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더욱 충격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얼른 알려드리고 싶네요. 저는 캘리포니아주 에서튼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이곳은 미국에서도 손에 꼽히는 부자 동네인데요. 지금 여기서 가장 인기 있는 음악 장르가 뭔지 아시나요? 바로 K-팝입니다. K-팝을 모르는 사람이 없죠. K-팝뿐만이 아니라 한국과 관련된 모든 것들에 대해 관심이 많은 상태입니다.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는 꽤 안목이 좋으셔서 2015년경에 이미 한국 문화산업에 관한 주식을 구매하셨어요. 그 이후에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과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나오면서 아주 대박이 터졌죠. 저도 마찬가지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따라 제 용돈으로 한국 문화산업에 관한 주식을 샀었습니다. 그때부터 저에게 이상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원래 주식을 구매하기 전으로 그 주식에 관한 관심은 커집니다. 그런데 이번 주식은 저에게 남다른 의미로 다가왔죠.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게 대부분 한국과 관련된 이야기인 데다가 저 자신도 점점 K-팝과 같은 한국 문화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제 부모님은 주식을 팔아 큰 수익을 얻었음에도 저는 아직 그 주식을 팔지 않고 굳게 쥐고 있어요. 앞으로 한국 문화산업 주식의 가치는 점점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무튼 한국에 대한 제 관심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저희 부모님도 가족여행에 한국을 고려해 보자고 제안하셨죠. 원래는 유럽 여행을 많이 갔었는데 부모님도 유럽의 분위기가 슬슬 지겹기도 했고 한국 특유의 미래적인 분위기, 바로 그것을 느껴보고 싶으셨다고 해요. 서울을 촬영한 여러 사진가들의 작품을 보면 정말 미래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기거든요. 동시에 여전히 과거의 향취가 남아있는 풍경도 있어서 단 한 가지로 정해서 말할 수 없는 기묘한 느낌이 있단 말이죠. 아무튼 부모님과 제가 이번에 의견 일치가 되어서 결국 여름방학 여행지로 한국에 가기로 되었습니다. 저희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거기서부터 저희 가족은 깜짝 놀랐어요. 정말 미친 듯이 크고 예술적으로도 정말 아름다운 공항이었죠. 일단 면세점의 크기도 정말 압도적이었어요. 인천에서 서울역까지 KTX로 1시간도 걸리지 않는다는 것도 좋았습니다. 호텔에 가는 시간이 많이 단축되니까 호텔 도착 전부터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저희는 호텔에 짐을 풀고 인터넷으로 빠르게 맛집을 검색했습니다. 부모님은 스테이크를 먹자고 했지만 저는 바로 반대표를 던졌죠. 한국에 왔으면 무조건 삼겹살집이나 돼지갈비집에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은 서울 강남의 한 갈비집에 갔습니다. 그 갈비집은 아주 장사가 잘 되고 있더라고요. 의자에 앉아서 먹는 곳은 모두 자리가 찼고 바닥에 앉아서 먹는 자리만 남아 있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은 거실 바닥에서 앉는 문화보다는 보통 식탁에서 먹는 게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저에게 조금만 기다렸다가 앉아서 먹자고 했죠. 저는 앞바다리도 한국 문화를 체험하는 차원에서 괜찮지 않냐고 했지만 일단 갈비집을 가자고 하는 걸 받아들여 주셨으니 조금만 참고 의자에서 앉아서 먹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면서 놀랐던 게 하나 있었어요. 웨이터분들이 띵동하는 소리에 반응하면서 빠르게 달려가는 것이었죠. 띵동하는 소리를 어디서 내나 살펴봤더니 손님들이 앉아있는 테이블에 붙어있는 벨에서 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호출벨은 미국 고속도로 휴게 모텔이나 클럽 같은 곳에서나 볼 수 있는 건데 한국은 이런 식당 벨이 당연한 느낌이었어요. 갈비집 외에도 다른 식당에서도 이런 식당 벨이 있어서 정말 신기했죠. 한국에서는 확실히 손님을 위하는 문화가 강하구나 싶었어요. 손님이 왕이고 식당은 신하라는 말이 딱 맞습니다. 저도 한국처럼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미국의 식당 문화는 한국 분들이 보기에는 과하게 답답하다고 느끼실 겁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손님이 을이고 웨이터가 갑이라는 느낌이죠. 메뉴도 미처 다 보지 않았는데 마시고 싶은 걸 대답하라거나 물론 그럴 때는 시간을 달라고 하면 물러나죠. 더 큰 문제는 다른 거예요. 웨이터를 부를 때 미국은 눈을 마주치거나 손을 너무 높게 들거나 까딱거리지 말고 살짝 들어야 하죠. 거기다가 웨이터마다 자기가 관리하는 테이블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 주문에 꽤 시간이 걸려요. 정말 골치 아프죠. 한국 같았으면 주문을 원하는 분과 가까이 있는 어떤 분이든 간에 다가와서 주문을 받을 텐데 말입니다. 또 요즘 경제난을 겪고 있는 미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게 팁을 과연 얼마나 줘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밥 먹은 것에 10% 정도 주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20%까지 올랐죠. 거기다 물가까지 올랐는데 식당들은 그걸 감안하지도 않고 팁에 대한 부담을 엉뚱한 사람들한테 돌리고 있습니다. 한국도 오르는 물가 때문에 힘드시겠지만은 팁을 항상 생각해야 하는 미국인보다는 괜찮으실 거예요. 솔직히 이건 문화 차이라는 사람들도 있지만 미국 사람들조차도 이런 문화 때문에 고통스러운 상황이죠. 팁을 안 주면 뛰쳐나와 자기한테 무슨 불만이 있었냐는 등 선을 넘는 사람들도 많아져서 팁 문화에 관대하던 저희 부모님도 이런 팁 문화는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계세요. 한국에서 갈비를 먹으면서 저희들은 미국도 한국처럼 한다면 모두가 고통스럽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를 했죠. 저희 결론은 간단하게 이겁니다. 사장은 제대로 홀서빙 직원에게 제대로 된 봉급을 주고 홀서빙도 자기가 받는 봉급 외에 다른 요금을 손님에게 받지 않으면 된다고 봐요. 다만 한국의 홀서빙 직원분들은 너무 친절하고 센스가 넘쳐서 팁을 주고 싶을 정도였죠. 저희 테이블을 수시로 쳐다보면서 불을 조절하라고 알려주시길래 저희가 갈비를 처음 구워보는 외국인이어서 신경 써주나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불 조절 같은 먹는 팁은 어느 테이블에나 해주는 이야기였죠. 만약에 그 정도로 미국에서 해줬다면 누가 팁을 주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고도 팁을 요구하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어찌 되었든 저희는 처음 간 갈비집에서 맛있는 갈비를 먹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 특유의 세심한 서비스까지 느낄 수 있었죠. 다른 식당을 간다 하더라도 그 식당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서비스를 느낄 수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와플 가게인데 큰 와플 그대로 먹으면 안에 들어있는 크림 때문에 손에 묻잖아요. 그래서 미리 잘라서 주신다던가 굳이 미리 말을 해야 잘라준다는 그런 매정한 일이 없었죠. 아예 키오스크가 굉장히 많이 설치되어 있어서 골치 아프게 뭘 빼달라, 뭘 넣어달라 등 말을 할 필요 자체를 없앤 식당도 있었습니다. 저번에 일본 여행 갔을 때는 간단한 포스기조차 없어서 계산기와 손수 작성하는 장부로 계산하는 곳도 많았거든요. 그런 데랑 비교해보면 한국은 몇십 년이나 앞선 미래 도시라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곧 대학에 입학하는데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있다면 반드시 한국으로 가볼 생각이에요. 단순히 여행객으로서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에 속해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살아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다만 이건 모두 제가 몇 년 전 한국 여행에서 받은 좋은 인상 때문이죠. 앞으로도 계속 한국이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으면 좋겠네요. 사연이라기보다는 한국과 미국의 식당 문화를 비교하는 정보 전달이 되어버렸네요. 그래도 재미있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피아님의 사연 어떠셨나요? 한국의 식당 벨이 단순히 신기하다고 끝난 사연이 아니라 더 나아가 미국의 팁 문화의 심각한 문제에 대해 이야기한 좋은 사연이었죠. 미국의 팁 문화가 비록 역사와 전통이 있는 미국만의 특이한 문화라 보고 재미있게 바라볼 수 있겠지만 미국인들처럼 팁을 사실상 강요당하는 입장에 처한다면 이런 문화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는 게 정답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감동사연 채널 왈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